안녕하세요. 친절한 책 라디오의 책쌤입니다. 인생은 예측 불허의 여행과도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구별을 찾은 여행자일지도 모르고요. 책은 또 다른 형태의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책 라디오에서는 책을 통해 떠나는 다양한 여행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19번째 날로 낭만적 연애 이후 결혼 생활까지 번지는 진정한 러브스토리를 만나러 책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알랭드 보통의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입니다. 저자 알랭드 보통은 1969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났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철학 석사를 받았으며 하버드에서 철학 박사 과정을 밟던 중 작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23세 발표한 첫 소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를 시작으로 우리는 사랑일까? 키스앤텔에 이르는 이른바 사랑과 인간관계 3부작 시리즈가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번역 출간되며 수많은 독자를 매료시켰습니다. 사랑이라는 인간 보편의 감정을 내밀하게 담아낸 이 독특하고 대담한 소설들로 닥터러브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하네요. 이후 그는 철학이 필요한 다른 여러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도 폭넓은 통찰을 선보이며 여행의 기술, 일의 기쁨과 슬픔, 프루스트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방법들 등의 작품들을 통해 일상의 철학자라는 명실상부한 수식어를 얻게 됩니다.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은 그가 다시금 사랑이라는 주제로 돌아와 21년 만에 선보이는 소설로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를 소설과 에세이의 절묘한 구성을 통해 펼쳐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 책쌤과 함께 낭만적 연애 후 결혼 생활이라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지 책여행을 떠나볼까요? 결혼의 시작은 청혼이 아니고 심지어 첫 만남도 아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사랑에 대한 생각이 움틀 때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맨 처음 영혼의 짝을 꿈꿀 때다. 라비에게 결혼은 완벽한 친밀함에 이르려는 대담한 행로의 정점에 있다. 그가 청혼한 것은 그와 커스틴이 서로에게 느끼고 있는 감정을 보존하고 동결시키길 원해서이다. 라비와 커스틴의 결혼 생활에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말다툼은 거의 없다. 작은 쟁점들은 사실 단지 필요한 관심을 받지 못한 큰 쟁점들이다. 일상에서의 논쟁은 그들 성격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어져 나온 실밥이다. 토라진 사람은 상대방의 이해를 강하게 원하면서도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토라짐은 우리의 가장 이른 유년기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자궁에 있을 때 우리는 말로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모든 필요가 충족되었다. 적절한 위안이 저절로 발생했다. 이 목가적인 상황은 처음 몇 해간 계속됐다. 크고 친절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늠해줬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불분명함, 우리의 혼란을 꿰뚫어보고 우리가 아직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불편함의 이유들을 찾아냈다. 그래서인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때만이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이해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우리는 의식에서 거의 지워져 버린 위기들이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대본에 따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다. 과거의 왜곡된 기억들을 통해 현재를 해석한다. 마음이 전이에 말려들면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을 믿어주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불안에 빠져 즉시 과거가 지정해 놓은 최악의 결론으로 나아간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르친다는 개념은 건방지고 부적합하고
몹시 해롭게 느껴진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또는 그녀가 변화하기 바란다는 말은 꺼낼 수 없다. 낭만주의는 이 점을 분명히 한다. 진실한 사랑은 파트너의 존재를 온전히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헌신이 있기에 사랑의 처음 몇 달은 무척이나 감동적이다. 갓 시작한 관계 안에서 우리의 취약성은 관대하게 다뤄진다. 하지만 결혼은 서로의 성격을 각별히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그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다른 누구보다 더 잘 안다. 하지만 신뢰하고 협력하는 분위기에서만이 가르치기와 배우기, 상대방의 결점을 환기하고 상대방의 비판을 허용하기가 결국 사랑의 참된 목적에 충실하다는 점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은 봉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우리는 보답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데 익숙하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우리는 장점에 대한 감탄이나 약점에 대한 동정, 한때 나 자신의 것이었고 결국 나 자신의 것으로 되돌아오는 그 취약성을 동정하는 사람으로 인도된다. 이 무기력한 피조물은 아무도 결국 자력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우리는 또한 남의 종이 되는 것은 굴욕이 아니라 정반대라는 것을 배운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 이런 일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놀라며 신기해한다. 어린애 같은 건 어린애들만이 아니다. 어른들 역시 허세의 이면에는 장난스럽고 어리석고 엉뚱하고 상처를 잘 받고 히스테리를 부리고 겁에 질리고 가엾고 위로와 용서를 찾는 면이 있다. 우리는 아이들 곁에서 내면에 존재하는 최악의 충동, 복수심과 분노를 밀쳐놓을 줄 안다. 기대와 요구를 평상시보다 약간 낮게 재조정할 수도 있다. 화를 늦추고 발현되지 않은 잠재성을 더 많이 의식하는 것이다. 라비와 커스티는 아이들의 분노를 목격하면서 자신들의 자제심과 인내심이 오랜 세월에 걸쳐 알게 모르게 얼마나 발전했는지 주목할 기회를 얻는다. 그들의 인내하는 사고방식은 강물이 깊은 협곡을 만들듯 그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준 수많은 사건에 깎이고 다듬어진 결과다. 아무도 희생되지 않는 깔끔한 해결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 모험과 안전은 양립할 수 없다는 걸 그는 알았다. 사랑이 넘치는 결혼 생활과 아이들은 자연스러운 성욕을 죽이고 외도는 결혼 생활을 죽인다. 두 패러다임이 아무리 매력적이라 해도 자유사상가인 동시에 결혼한 낭만주의자가 될 순 없다. 이 문제에는 방도가 없다.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혼인서약은 완전히 새롭게 쓰일 것이다. 재단에 서서 부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몇 년 후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우리 인생에서 최악의 결정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공황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모든 인간은 언제나 구제불능, 우리는 정신이 나간 종입니다. 우리는 서로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구와도 잠자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인생의 비극에 속한다고 확신합니다. 특이하지만 온전하고 타협 불가의 이 제약이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질투 때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불행의 일을 여러 경우를 조사했고 우리 자신을 결속시킬 사람으로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배신을 당한 배우자는 더 이상 제멋대로 상대방이 자신 하나로 만족할 줄 알았다고 불만을 표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럴 경우 외도는 둘만의 기쁨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의 실망을
용기와 자제심으로 이겨내겠다는 상호 서약을 배신한 것이 된다. 어느 정도 자제하고 자기 편집에 조금 열성을 보이는 것으로서의 억제는 솔직한 고백 능력 못지않게 당연히 사랑에 포함된다. 스스로 비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정직함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상처가 되는 정보까지 털어놓는 사람은 절대 사랑의 편이 아니다. 또한 파트너가 거짓말을 한다는 의심이 들어도 날카롭고 무자비한 신문자처럼 굴지 않는 편이 좋다. 그저 눈치채지 못한 척 하는 편이 더 친절하고 더 현명하고 사랑의 참된 정신에 더 가까울 수 있다. 결혼한 지는 16년이 되었지만 이제야 좀 늦게 라비는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낀다. 이제 라비는 낭만주의 개념들이 재난을 낳는다는 것을 안다. 연인이 완벽하다는 선언은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징표에 불과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상당히 실망시켰을 때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알기 시작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은 근본에 있어서는 불완전할 것이다. 삶의 현실은 우리의 모든 본성을 변형시킨다. 우리는 설명하기보다 싸우고 알려주기보다 들볶고 고민거리를 분석하기보다 초조해하고 거짓말을 하고 엉뚱한 대로 화살을 돌려 탓을 한다. 결혼은 어지간히 좋은 결혼만 있을 수 있다. 정착을 하기 전에 몇 명의 애인을 사귀어 보는 것도 이 깨달음을 깊이 새기는 데 도움이 된다. 제 짝을 만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없으며 가까이서 보면 모든 사람이 조금씩 잘못되었다는 진실을 직접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발견할 기회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라비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타인에게 완전히 이해되기를 단념했기 때문이다. 성숙은 자신의 광기를 감지하고 적절한 때에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라비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사랑을 받기보다 베풀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랑은 매우 상이한 두 가지 양식인 사랑받기와 사랑하기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에는 사랑받기에 대해서만 알고 인생을 시작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개념을 성년기까지 갖고 간다.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보살핌을 받고 다 받아들여지던 그 느낌을 되살리고 싶어 한다. 우리는 마음속 은밀한 구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측하고 우리의 심정을 읽어내고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지게 해줄 연인을 그린다. 이건 낭만적인 것 같지만 재난의 예고이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파트너는 우연히 기적처럼 모든 취향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고 흔쾌하게 취향의 차이를 놓고 협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커스틴의 생일에 맞춰 라비는 대단히 호화스럽고 비싼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계획한다. 부부는 아이들을 커스틴의 사촌집에 내려주고 19세기의 성으로 차를 몬다. 라비는 거의 객실료와 맞먹는 좀 터무니없이 비싼 프랑스 와인을 주문했고 그 효과가 나타난다. 그냥 한 병 더 마실까 싶다. 그는 와인의 심리적, 도덕적 역할을 감지한다. 와인이 아니면 절대 열리지 않을 감정과 의사소통의 통로가 활짝 열린다. 그녀도 술기운이 올라 용기가 생긴다. 약해지기 위한 용기다. 마음에서 뚝이 무너지는 것을 느낀다. 언젠가 그랬듯이 다시 그에게 그녀 자신을 주고 싶다. 그녀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신이 견뎌낼 수 있음을 안다. 소녀이던 시절은 오래전에 지나갔다. 이제는 자신의 어머니를 묘지의 진흙 속에 묻고 두 아이를 세상에 내놓은 여인이다. 남성의 고약함이 대개 두려움에 불과하다는 것도 안다. 그들은 여기까지 온 것,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광기를 이해하기 위해 몇 번이고 다시 노력하고 그때마다 새로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결혼 생활을 지켜온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결혼성연에 머무른 것은 기이하고도 신기한 업적이며 두 사람은 그들만의 전투로 단련된 상은 입은 사랑에 충성심을 느낀다. 라비는 이 순간을 포착하고 싶어 사진을 찍기 위해 가족들을 부른 뒤 바위 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진 속으로 달려간다. 완벽한 행복은 아마 한 번에 5분이 채 넘지 않을 작고 점진적인 단위들로만 찾아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 이 순간은 두 손으로 붙잡아 소중히 간직해야 할 행복이다. 그는 이 사진의 최종 운명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불확실성을 의식하는 만큼 라비는 더욱 열렬히 이 햇살을 붙잡아두고 싶다. 불안에 굴복하지 않을 용기, 좌절하여 남들을 다치지 않게 할 용기, 세상이 부주의하게 입힌 상처를 감지하더라도 너무 분노하지 않을 용기, 미치지 않고 어떻게든 적당히 인내하며 결혼 생활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용기. 이것은 진정한 용기이고 그 무엇보다 더욱 영웅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이 늦은 오후 여름 햇살 아래 스코틀랜드 산피탈에서 경험한 짧은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때때로 라비카는 커스틴이 곁에 있으면 인생이 무엇을 요구하든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겠다고 느낀다.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책의 제목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의 제목에서 낭만이란 단어는 연애의 수식어이고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인 결혼 생활은 공존이 아닌 각각 독립된 존재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자는 결혼 생활 속에서 낭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라고 일러줍니다.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변덕스러운 삶에서 사랑을 지속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낭만주의에서 현실주의로의 이행하는 결혼 생활을 통해 사랑은 더 성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언의 직관, 순간적인 갈망, 영혼의 짝에 대한 믿음. 그가 낭만이라고 보았던 사랑을 유발했던 신비한 열정으로부터 눈을 돌릴 때 사랑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이제 그는 사랑은 열정이라기보다 기술이라는 사실을 배워야만 할 것이다. 예언과도 같은 책 초입의 글귀가 다시금 떠오릅니다.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책 여행의 끝에서 여러분 자신과 만나셨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